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엔비디아 대박 속 7월 위기감 증폭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호재성 뉴스가 터져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7월 달 지금 이런 상승은 6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7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의 위기감이 다시 증폭되면서 단기적인 눌림목으로 끝날지 큰 눌림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눌림목 가능성은 매우 높은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해당 시기는 왜 조심해 봐야 되는지까지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아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세 번의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뉴스까지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링크도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이제 리얼 주식 속보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보고 뉴스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뉴스만 싹 다 골라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영상은 또 좋지만 실시간 뉴스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속적인 관심과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하트 버튼 직접 눌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시장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자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라서 시장 자체의 호재성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은 중국 시장 침체 우려에도 AI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강조하면서 2분기 매출은 450억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 설계인 블랙웰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가속계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대감까지 있다는 거죠. 정확히는 블랙웰 울트라입니다. 그래서 블랙웰 울트라가 5월부터 생산된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면 빠르면은 뭐 2분기에도 일부 반영될 수 있겠고요. 3분기에는 진짜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으로 8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면서 이 중국 시장 접근성이 정급성 상실이 엔비디아의 장기 성장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중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2분기에는 그나마 괜찮은 실적이 나와줬고요. 그 와중에도 80억 달러라는 규모 자체가 너무 생각보다 큰 규모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에 앞으로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규제와 미국 정부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어서 중국 시장 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당장 실적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미래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왔었던 고속 성장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좀 생기는 거죠. 돈은 계속 잘 벌겠지만 CEO 황은 미국 정부에 중국 칩 생산 허가를 요청하면서 중국 시장의 손실이 전 세계 경쟁사 이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팔지 못하게 하면 중국 자체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 기업들 전체에 손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가속칩은 그냥 이제 GPU, 이제 AI 반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식칩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2년 전 매출 대비 7배 넘게 성장했지만 최근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AI 인프라 시장은 글로벌 경제 혁신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며 엔비디아는 이를 위한 인프라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 CEO는 중동과 유럽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와 AI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중국 시장이 사실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중동하고 유럽을 꽉 잡아서 매출을 키워가고자 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사들이겠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뭐 일본에서도 있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강력하게 데이터 센터 짓는 이슈가 있으면서 수출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앞서 여기 글에서도 있었지만 대단하게 성장을 했고 7개 넘게 성장을 했지만
성장이 가속됐죠. 챗GPT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7배 넘게 상승한 건 맞지만 이 성장세가 계속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작년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분기별로 2배씩 성장하는 시기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100%대를 이하로 내려오더니 최근에는 한 뭐 70%에서 50%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주가는 이 성장 동력이 사라지면 주가는 크게 폭등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된 상황에서는 반등할 수는 있어도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성장 퍼센트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적어도 하락 추세에 있지 않고 상승 추세로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낼 수 있느냐, 이번에 새롭게 내놓는 블랙엘 울트라가 얼마나 긍정적인 성과를 불러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중국 내에서도 자체 AI 반도체 만들어 생산하지만 뭐 빅테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TSMC한테 맡겨서 자체 AI 반도체 생산하거든요. 구글도 뭐 메타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전부 다 자체 AI 반도체 설계해가지고 우리 거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정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일단 중요한 것들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결국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품도 존재하고 당장의 매출 실적도 잘 방어했다 보니까 다음 분기도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는 강력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호재성 뉴스가 하나 더 터졌어요. 바로 뭐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잘못된 거다. 이거 못하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태클을 걸고 나선 건데요.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긴급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국가에 대한 관세 철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 적자는 국가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죠. 이번 판결이 유지되면 며칠 안에 중국산 30%, 캐나다, 멕시코산 25%, 기타 배분의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가 철폐될 전망입니다. 엄청 큰 호재죠. 다시 되돌아가니까 큰 폭등이 나올 수 있으면 재료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한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이번 판결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거나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호재성 뉴스가 나온 것은 이제 맞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의 무역 정책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이미 수입 업체들은 관세 환불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세 냈던 것들 다시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 토해내면 또 채권 발행해야 될 텐데요. 그죠? 뭐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의 근거로 관세를 정당화했다. 뭐 직전에 말씀드렸죠. 이번 판결로 해당 논리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클을 건 거기 때문에 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미국 내 보수단체들은 대통령의 관세 권한 남용을 지적하면서 기업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고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기업들은 계획과 수입 물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일단 중요한 건 두 개의 호재성 뉴스가 발표가 되었고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다 같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AI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가 상승가 가장 강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브로드컴 같은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밑에 보시면 애플도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세 철폐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도 같이 호재성 뉴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성장 동력이 과거만 못해요.
이제 성장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성장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 들고요. 관세 철폐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긴 했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실제 이 관세가 철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항소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수 있다고 쳐도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내에 될지 안 될지도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추가 증시 상승을 위해서는 다음 원동력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엔비디아 대장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다음 그럼 원동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는 무엇일까? 빅테크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미국 증시 주식들을 크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는 무엇일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딱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트럼프의 관세 법안 통과가 중요해 보이죠. 죄송합니다. 관세 법안이 아니라 이제 감세 법안입니다. 감세 법안 통과가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인데 보통 세금을 깎아줄 때 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법인세를 깎아준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익을 많이 남긴 기업들한테 보통 법인세를 많이 걷거든요. 이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런 법인세를 깎아준다. 라는 이 이야기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한테 돈을 좀 덜 걷겠다는 거예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누굴까요?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바로 이 감세 법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세 법안이 그럼 도대체 언제 통과가 되느냐라고 하면 보통 이제 미국의 의회 자체가 이 7월 중순에서 8월에 휴회에 들어가고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부터 8월 말까지 휴회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미국 상원이 쉬기 전에 미국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내용이죠. 7월 4일 전까지 감세 법안을 통과가 지금 이제 목표다라고 해서 지금 공화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잠시 뭐 하원까지 다시 내려갔다 다시 뭐 수정해서 올라가는 작업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6월 달에는 굉장히 바쁜 일정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법안 자체가요. 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제 법안 이야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감세 법안,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에서도 결국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 돈이 덜 들어오니까 국가 이제 복지 혜택은 줘야 되니까 돈을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 발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들어가면 밀렸었던 발행하지 못했었던 부채 한도도 또 지금은 채권도 또 발행해가지고 미국 TJ 잔고라고 해서 미국 재무부 잔고에서 결국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TJ 잔고를 채워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TJ 잔고가 한 8,500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정도를 채워야 되는데 계획에 따르면 근데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한 4천억 달러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반도 안 들어왔어요. 그죠? 이 잔고를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채우는 과정 속에서 채권 발행이 또 늘어날 수 있다. 채권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채권 시장으로 밀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전통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인 적이 굉장히 많았고 보통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추세 하방으로 해서 한 달, 두 달 정도가 눌림목이 나온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되는 이슈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감세 법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만 몇 개 보면요. 감세 연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 시행된 2017년도 감세 조치를 영구화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 뭐 다양한 것들도 뭐 진행이 되는데 밑에 보이시는 법안은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를 약 3.8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얘기도 있고 지금 감세 조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그 이외에 뭐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돈이 더 많이 나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 발행량이 더 늘어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감세 법안이 언제 통과가 된다. 우리가 7월 4일 전까지는 통과가 될 예정이다. 그럼 6월 말 7월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 발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단기 눌림목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말에 한번 7월 말이 아니죠. 6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7월 정도 사이에 단기적인 하방 추세가 잠깐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주식시장에서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조심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7월 달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2분기가 끝나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되는 달입니다. 2분기 한 4월에서부터 6월까지 영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확인이 됩니다. 그때 이제 실적 발표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적 발표가 겹치면서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큰 기업들의 실적에 문제가 생긴다면 3분기 뭐 실적 예상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증시가 단기 하방이 아니라 큰 하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 GDP 발표라든가 다양한 지표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당 지표들 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당장에 있는 지표는 크게 의미 있는 지표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이번 주에 지금의 시장 공개 연방준비위원회 의사록, 회의록 다 확인했는데요. 특별한 별일 없었습니다. 파월 연설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소마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나올지 않을까 싶었는데 특별하게 없었고요. 이번 주에 뭐 지금 현재 실적 발표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뭐 코스트코 정도. 코스트코가 이제 항상 이 소비자한테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런 게 월마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업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항상 앞으로 우리 제품들을 어떻게 할지 물가 상승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야기 잘 보겠고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거 요즘 AI 시대에 역시나 브로드컴 빼놓을 수 없죠. 엔비디아 이후에 지금 이제 가장 주목되는 AI 지금 데이터 센터 기업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어떻게 잘 나온지 엔비디아만 잘 나가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브로드컴도 함께 반등을 해줬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AI 반도체 뭔가 엔비디아 이외의 반도체를 좀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뭐 발표와 함께 미래 전략도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지표 발표 지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예상보다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증시가 상승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문제가 생기면서 역시나 증시 상승 원동력을 키웠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도 그렇고 관세 부과 내용도 그렇고 호재성 뉴스는 맞는데 확정되지는 않는 이슈예요. 그래서 증시는 강력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예상보다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시장은. 근데 엄청나게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로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다. 예상보다는 좋구나. 우리가 우려했던 거 좀 덜 우려해도 되겠네 정도의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시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 성장을 위해서는 한 번에 잠깐 지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때가 7월 감세 법안인데 7월 감세 법안에 채권만이 발행될 것이고요. 단기적인 채권 발행으로 시장은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 이때 주의할 점은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올지 깊은 눌림목이 나올지는 이때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이때 가서 구체적인 일정들 확인해 보면서 대응하면 좋으니까요. 우리 6월달 초까지는 괜찮고 중순 넘어가서부터는 조심해 봐야 된다는 생각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과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